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연히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늦게 대검찰청 고위직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원하게 봤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던데요. 네, 인사의 원칙을 본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개 관행, 파격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인사권은 대통령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가 맞다라는 거를 예. 새롭게 보여준 이번에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좀 만사지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 8월 달 인사가 이렇게 됐었어요. 만시지탄. 예, 만시지탄. 네. 예, 죄송합니다. 지난 8월 달 인사가 이렇게 됐었어야지 맞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박찬호 검사장이라든지 또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초임 검사장인데도 대검 그 참모진으로 중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사실 초임 검사장은 지방 고검의 차장 검사로 가야 정상인데 그걸 파격 승진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 기자의 생각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보복 인사다, 수사 방해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보복을 당하려면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서울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유재수 사건을 직접 담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정말 발탁 인사가 됐습니다. 또 이런 면을 그다음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승진을 했고요. 이런 면을 보면은 이것을 반드시 보복 인사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했던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건 분명한데 문책의 이유가 명백했지 않습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특수부 검사들 거의 그 국정농단 사건에 비벼올 정도로 많은 검사를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온 거라고는 기껏해야 뇌물 600만 원? 그것도 사실 형이 그 유죄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문책을 받을 만한 게 당연합니다. 과잉 수사, 표적 수사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자, 일단은 인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단은 중요 자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가 서울중앙지검 자리, 지검장이라든지 또 대검의 참모 자리입니다. 아마 세간에는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지검장 같은 경우는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는 곳이 아니면 멀리 가기 때문에 한직으로 간다 이렇게 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사 이동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인사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야당이나 좀 이쪽에서는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승진일 수도 있지만은 속내는 좌천이다. 예, 속을 보면 수평적 이동이긴 한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속을 보면 본인이 수사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가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멀리 지방에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나 그 측근들은 좌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인사로 인해서 어떻게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까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할 수는 전 없다고 봐요.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검사장 자리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검 부장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나 같은 검사장이 보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삼을 수 없고,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긴 한데요. 일반 변호사나 일반직이 만약 검찰국장으로 왔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어떤 항명이나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을 수는 있어도 어떤 집단 항명이나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사표를 내는 거거나 안 그러면 무슨 성명을 발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표와 같은 것은 이미 대검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표 낼 의사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단 항명이 되려면 이제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든지 해야 되는데
검사들 내부에서 좀 분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이 연수원 27기인데 원래는 지난 8월이 26기 승진 시기였거든요. 근데 26기가 그 상당수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기회를 잃었어요. 그리고 25기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잃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연수원 25기, 26기가 상당히 중용이 됐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은 그동안 그 윤석열 라인에 밀려가지고 정말 실력 있고 괜찮은 활동을 보였던 검사들이 그야말로 좌천을 당해 있다가 이번에 정상적인 자리로 복귀를 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겉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 않는가 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10시 30분에 네.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너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건 원래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검찰청법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34조에 따르면 이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규정의 의미를 법무부하고 검찰이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뭐 협치 정도, 협의 얘기 들으면 된다. 그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법률적 행위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껏도 그래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라 그러다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10시 반, 11시에 이게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는데 10시 반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요식행위에 도와주는 거가 된다. 그러면서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10시 반에 오라고는 했지만 그때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을 계속 줬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3의 장소로 와라. 인사안을 들고 와라. 이거는 약간 고압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둘 다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엄연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거든요. 근데 상급자를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뭐 글쎄 이게 거의 그 예의에 정말 벗어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오시오. 보고 싶으면 당신이 오시오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아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굳이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거는 약간 이 인사 자체에 흠집을 내겠다. 절차상의 흠집을 일부러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든 좀 그 뒤로 미루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의도가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평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하기보다는 검찰은 검찰이다. 법무부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라.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검찰청이잖아요. 예. 34조를 어떻게 보든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가야서 그런 방식을 해야 되지 뭐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지금 관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안 그랬다. 근데 과거 관례를 취재를 해보니까 반드시 검찰총장한테 미리 인사안을 전달해 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인사에서 당신이 꼭 살리고 싶은 사람 한두 사람만 집어보시오. 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자면은 윤석열 총장 측이 좀 지나치게 자기 유리하게 법과 관행을 해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일육님께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 때 청와대 입맛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같은 뜻으로 여러 언론에서 전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를 게 많아요. 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만약에 별다른 어떤 일이 없었는데 인사를 했다고 하면 잘못된 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천성 인사.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과했던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다 봤던 부분이고요. 그 과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인사권밖에 없어요. 예. 그 인사권을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검찰의 어떤 힘이라든지 그걸 견제할 방법 자체가 없는데 워낙 검찰의 힘이 좀 좌충우돌했고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잡는 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도 어쩌면 좀 과하게 보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곳이고요. 그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서 보듯이 이게 한 장짜리여야 되는지 두 장이어야 되는지 사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아무리 취재를 열심히 기자는 취재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재를 하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물이 엉망이면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죠.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검사가 공소장으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예. 검찰 인사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예. 지금 기상청에서 국외 지진 정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오늘 오후 5시 38분 러시아 추코스키 아브노톰니 자치구 지역 캄차카 틀리츠키 북동쪽 348km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영향은 없네요. 이상 기상청 제공 국외 지진 정보였고요.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결과 짚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을 했고요. 그 뒤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고 남아있는 인사상 불이익 부분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직권남용죄가 재판에 가서 유죄로 결론 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에요. 저도 뭐 1심, 2심 사실 평론을 하면서도 저도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징역 2년이 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 남용을 했다라고 1, 2심은 본 것 같고요. 특히 인사 원칙이 뭐 부치지청이라고 있어요. 중간급 지청이죠. 예. 그러니까 시골 아니면 좀 지방 중소도시 그걸 연속으로 보내지 않는 게 거의 뭐 관행 아닌 인사 원칙인데 그 연속으로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더 시골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사감을 개입해서 한 게 아니냐가 1심, 2심의 결론이었고요. 예. 직권남용이 됐는데 대법원은 법리를 좀 그대로 본 것 같아요. 과연 재량이 있는 부분인지 또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직권남용에서 예. 그 의무 없는 시키는 당사자는 인사 실무자 검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본인이 담당자고 검찰국장이 본인 거니까 시킨 게 없다고 지금 아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 걸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직권남용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지금 판결입니다.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이 인사상 불이익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훨씬 수월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인과관계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다.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떼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재량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하나 얻어봤어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지난 2008년에 14,000건 정도가 실제로 접수가 됐는데 기소가 된 사건은 48건에 불과합니다. 예. 그나마 많았더라고요.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000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10건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됐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사실 직권남용 부분이 사실 사문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입법적인 해결이라든지 그렇죠.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판례가 쌓이든지 아니면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고 소식으로 가보죠. 한 클럽에서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죠. 일단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아마 공익요원인 것 같은데 소집 해제를 6달 정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25살 청년이 광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이 태권도 선수 출신의 젊은 청년, 20대 청년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숨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유명 체대 소속으로 알려져 있고요. 태권도 유단자이고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폭행을 한 이후에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고 여유를 부리면서 귀가를 했다고 그래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비가 붙은 게 결국은 여자친구를 맞아요. 보호하려다가 예. 클럽에서 이 유단자, 이 태권도 선수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추근덕거린다 하나요? 추행을 좀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싸움이 클럽 밖으로까지 나가게 됐고 이 싸움이 아니죠. 태권도 유단자하고 싸워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한 명 되고 세 명하고 거죠. 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일단은 상해 치사죄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살인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부위하고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유단자가 때리는 거하고 일반인 때리는 건 다른 거거든요. 또 한 명이고 세 명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제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명이라는 점도 있고 본인들이 다 그 무술 유단자라는 그렇죠. 점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은 물론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로 안 가고 상해치사로. 상해치사로 예. 가더라도 예. 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예, 것은 맞습니다. 예. 일단 야간에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죠. 집단 폭행했고 네. 예, 특수폭행 정도 될 것 예. 같기는 해요. 또 유단자들이고 뭐 이런 자신의 점? 어떤 예. 뭐 무술 실력 이런 것도 적용이 될 거고 형량은 이렇게 차이 나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고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근데 상해치사가 동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나쁩니다. 강제추행도 아마 좀 포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좀 더 일반 상해치사죄보다 더 중한 형을 받지 않을까 계산이 양형 듭니다. 기준에도 보면 이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좀 한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중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뭐 어떤 법령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형 기준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집단 폭행이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 특수 폭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처벌이 강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이야기해 주셨고, 아까 박준 변호사가 얘기한 살인죄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게 결국은 집단으로 공격했을 때 이 사람이 또 네. 내가 유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사망할 줄 알고 했다. 이런 느낌. 본인들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알죠. 일반인하고 지금 무술하는 사람하고 그게 싸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 폭행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린 곳을 뭐 급소 이런 걸 알 거예요. 지금 뭐 부검이나 이런 것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디를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때렸는데 넘어지는 거에 어디 부딪혀서 사망하게 됐다면 상해치사지만 그게 아니고 때린 것 자체가 얼굴이나 급소 부위다. 예. 그러면 저는 살인죄도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피해자가 역시 가장 안타까운 목숨을 그렇죠. 잃었고 또 유족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될 그렇죠. 테고 이 가해자 3명도 결국은 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이런 일을 겪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술 먹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이제 또 연말 이제 연시에 들어섰는데 연시죠. 예,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술을 좀 적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최강병기 두 분이 한 최강병기는 마지막입니다. 네. 아우. 코너가 폐지됩니다.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예. 자, 장영진 기자,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한 것 예, 같은데. 계속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 변동도 있었고 뭐 진급도 있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는? 화요일 날 오겠습니다. 또 옵니까? 예, 또 옵니다. 오늘 담당 PD가 편해하거든요. 네. 박준 변호사는 계속 나오는군요. 네,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다른 코너로 오니까 박준 변호사 팬들은 계속해서 화요일 날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